이상한 알베르게 2 21번째 날 사하군 엘 부르고 라네로. 마침 날씨가 제법 추웠다.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해 보니 평소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 있었다. 오늘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나갈까? 나는 어제 세탁해 놓은 점퍼를 꺼내 입고 짐을 챙긴 뒤 알베르게 문을 나섰다. 카스트로 해리스에서 출발한 지 오늘로 5일째였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산 마르틴 델 까미노까지는 82km가 남았다. 오늘부터 사흘은 더 가야 했다. 나는 그곳이 1000km도 넘게 떨어진 곳처럼 멀게 느껴졌다. 왜 그럴까? 질문 알베르게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도 컸던가? 질문 알베르게의 답변이 나에게 준 영향들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생각 같아서는 일정을 당겨서라도 도착하고 싶었다. 하지만 순례길에 온 본래 목적을 상기하며 취재거리도 찾아야 했기에 일정대로 가기로 했다. 나는 알베르게를 나와 프랑스 길의 중간 지점임을 알려주는 중간 표지석을 지나서 마을을 벗어났다. 이제 반을 넘은 건가? 밑창이 다른 워킹화를 보니 제법 걸은 표시가 났다. 회색빛 도로를 혼자 걷고 있는데 문득 유학 당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던 동생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버지 사업에 큰일이 났나 봐.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런데 최 실장님도 사라지고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 오빠. 나는 동생의 전화에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건강이 크게 걱정되었고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한국으로 돌아오니 충격적인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만 졸업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훨훨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생 걱정하지 않던 돈 문제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나는 너무 안이하게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았나? 아버지가 친환경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셨던 것이 어쩌면 나의 유학 비용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버지에게 내가 짐이 되어 쓰러지신 것은 아닐까? 그동안 나의 장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아버지의 노력을 너무 몰랐던 것이 정말 죄송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자괴감마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사업으로 진 빚을 해결하겠다고 자청했고 가장이 되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더는 짐이 아닌 믿음직한 아들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다. 힘들었던 당시를 떠올리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칼사다 델 코토 마을의 표지판이 나타났다.
칼사다 델 코토? 오늘 아침 알베르게 주인은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었다. 엘 부르고 라네로로 가려면 계속 아스팔트 길을 따라가세요. 칼사다 델 코토 마을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멀리 둘러서 가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엘 부르고 라네로로 가려면 꼭 아스팔트 길을 바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요. 부엔 까미노. 나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불안해졌다. 알베르게 주인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쩌다 이리로 오게 되었지? 분명 길을 잘 따라온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순간 내가 길을 잘 살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첫날 생장에서 모니카가 해주었던 당부를 잘 듣지 않았던 것이 오버랩 되었다. 혹시 하느님의 시그널? 나는 피레네에서 길을 잃고 위험에 빠졌던 일이 생각났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피레네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하늘도 맑고 지금 있는 곳도 마을 근처이니 그 정도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뭐 아니면 돌아가면 되지. 설령 이 길이 잘못된 길이더라도 큰 사고는 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자 여유가 조금 생겼다. 하지만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마을 간판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마침 인상 좋아 보이는 마을 주민이 지나가고 있었다. 저 실례합니다. 지금 사하군에서 엘 부르고 라네로로 향하는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혹시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마을 주민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이 답했다. 허허, 걱정했나 보군. 굳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 마을을 통과해서 엘 부르고 라네로 마을로 갈 수 있다오. 나는 마을 주민의 말에 불안감이 다소 사그라들었다. 나는 주민의 말대로 이 작은 마을을 통과해서 가보기로 했다. 마을을 벗어날 때쯤 황량한 풍경 앞에 갈림길이 있었고 그곳에 표지판이 서 있었다. 하지만 지명이 흐릿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오른쪽 갈림길에는 저 멀리 누군가 보였고 왼쪽 갈림길은 그냥 허허 벌판이었다. 나는 지도 앱을 열어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려 했으나 GPS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다. 나는 신호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높이 들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북의 젊은이 뭐하고 있는가? 나는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한 할아버지가 훈훈하게 웃고 있었다. 조금 전 오른쪽 갈림길에서 걸어오던 사람이었다. 옷차림새를 보니 현지인인 듯 했다. 왠지 이 동네 길을 잘 아는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서 안심되었다. 저 엘 부르고 라네로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허허 젊은이, 어느 길로 가든 엘 부르고 라네로로 통한다네.
마음 내키는 대로 가시게. 양쪽 다 엘 부르고 라네로로 통한다는 말에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오른쪽 길을 선택했다. 나는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 흙길을 따라 30여 분을 걸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엘 부르고 라네로로 이어진다는 아스팔트 길은 나타나지 않았고 황량한 흙길만이 계속 이어졌다. 게다가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시 또 불안감이 몰려왔다.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럼 혹시 이 길이 둘러가는 길일까? 할아버지에게 마을이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볼 걸. 하지만 이쪽으로 가라는 것도 하느님의 시그널일 거야. 그래, 고민하지 말고 이 길로 걸어보자. 어느 쪽이든 엘 부르고 라네로로 통한다고 했잖아. 나는 얼른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새파란 하늘 위 하얀 구름을 보며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걷다 보니 이런 풍경도 나름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없이 펼쳐질 것 같았던 황량한 길을 조금 더 걸으니 떡갈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었다. 메마른 황토빛 땅 위에선 그 떡갈나무를 보니 피로가 잠시 해소되는 것 같았다. 나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로 갔다. 그곳엔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는데 모두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신 뒤 호흡을 골랐다. 탁 트인 자연과 어우러져 명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데 몇몇은 평온한 자연과는 달리 미간을 찡그리거나 뭔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사정이 있는 거겠지? 명상에 대한 답을 받고 난 이후부터 나는 명상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명상하는 것 자체가 정신 운동과도 같았고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나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명상하면 삶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떠오른다고 생각하니 저들의 상황이 도무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는 명상하고 있는 순례자들을 잠시 촬영한 후 다시 길을 걸었다. 한 발, 두 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칼사다 델 코토 입구에서 끊어졌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시 이어졌다. 내가 방송국 PD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나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잊고 처음처럼 다시 출발하자고 말했지만 그럴수록 집안에서는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나와 여동생은 어느 날부터는 아버지에 관해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적막한 공기 사이로 무슨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들어보니 방 안에서 아버지가 혼자서 숨죽여 울고 계셨다. 내가 아버지의 눈물을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나는 걱정이 앞서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오히려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애써 참았다. 그래,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내가 얼른 승진해서 자리 잡으면 아버지도 괜찮아지실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그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얼마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려왔다. 에이, 빌어먹을 놈들. 처음 듣는 아버지의 험한 말에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욕지거리라곤 전혀 하지 않던 점잖은 분이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아픔을 자칫 건드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화난 소리를 듣지 못한 척 행동했다. 모든 일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집안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일에만 몰두했다. 집이 빚더미에 앉으면서 영화 제작의 꿈은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꿈도 허망하게 떠다니는 안개구름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나는 알았다. 어휴, 그때 생각은 해서 뭐 하려고.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도 많이 좋아졌잖아.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나는 걷고 있는 지금에 애써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그 기억들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듯한 휑한 시골길 위로 한꺼번에 쏟아졌다. 생각을 계속 이어가다 문득 아헤스에서 받았던 답변이 생각났다. 이런 생각도 잡념일까? 하느님의 선물일까? 화두이고 힌트일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기억들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리고 차츰 내 안에 나를 조금 더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나는 용기를 내어 떠오른 기억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를 무겁게 짓눌렀던 마음속의 짐들이 하나둘 정리되었다. 나는 생각이 번잡하거나 삶의 기로에서 답을 찾기 위해 떠나는 순례자들이 덜어 놓았을 마음속의 짐들을 상상해 보았다. 이래서 순례길에 많이 오른 사람일수록 짐이 가벼워지는 것일까? 미니멀 라이프의 매력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인생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부수적인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내려놓게 되었다. 매일매일 똑같이 걸어도 어제와 오늘의 걸음은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예상과 달리 길을 둘러가게 된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네. 아침도 먹지 않고 출발해서인지 갑자기 허기가 밀려왔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 보는 여성 순례자였다. 부엔 까미노, 혹시 출출하지 않아요? 우리 간식 좀 같이 먹을래요?
네, 좋아요. 안 그래도 혼자 먹기 적적했는데 잘 됐어요. 호호호. 나는 그녀가 간단한 스낵을 건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피크닉 매트를 꺼내 바닥에 펼쳤다. 과일과 스낵, 소시지, 식빵과 초코잼 등 다양한 간식이 나왔다. 그녀의 본격적인 세팅에 나는 깜짝 놀랐다. 더욱이 그 간식들은 모두 평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매트 위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순례길은 묘하게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었다. 같은 길을 걷는다는 동질감 때문일까? 그녀는 처음 보는 나에게 서슴없이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스페인에서 왔는데 이름은 마리아였다. 나이는 45세. 카톨릭 신자였다. 이혼하거나 혼자서 4년째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알 수 없는 허망함이 밀려와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순례길에 왔다고 했다. 그런데 순례길을 준비하며 이상하게도 간식을 많이 챙기게 됐다고 했다. 짐이 많으면 무거운 줄 알지만 계속해서 챙기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챙겨온 간식을 만나는 순례자들과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의외로 같이 먹기가 여의찮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내가 자신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자 그녀는 무척 고맙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와는 달리 팜플로나에서 짐을 줄인 이후로 특히 순례길에서는 절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식도 늘 먹을 만큼만 가지고 다녔다. 혼자서 촬영해야 하는 나에게는 촬영 이외의 것까지 풍족하게 챙기는 건 사실상 무리였다. 하지만 걷다 보면 체력이 소진될 때가 간혹 있었다. 그럴 때면 마리아처럼 신기하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내가 절제한 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신기한 경험 중의 하나였다. 허기를 채우고 난 후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마리아는 조금 더 쉬다가 움직이겠다고 했다. 마리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부엔 까미노.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고맙죠. 부엔 까미노.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발길을 엘 부르고 라네로로 향했다. 멀리서 마을이 보였다. 입구에 다다르자 칼사디아 데 로스 에르마니요스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다. 엘 부르고 라네로가 아닌가? 마을 이름이 달라 지나가던 마을 주민에게 물었다. 그는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엘 부르고 라네로가 나온다고 했다. 아, 역시 엘 부르고 라네로로 통하는 길이었구나. 마을 주민의 말에 안심하고 걸어가니 좌우로 펼쳐진 밀밭 사이로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수로가 있었다. 그 옆으론 좁은 아스팔트 길이 나란히 있었는데 나는 수로를 따라 발걸음을 내디뎠다. 푸른 하늘과 멋진 구름이 수로에 비쳐 길은 더욱 아름다웠다. 배낭만 아니었다면 시원하게 그 위를
미친 듯이 달려보고 싶었다. 어떤 방해물도 어떤 울퉁불퉁함도 없이 깔끔하게 쭉 뻗은 수로를 보며 우리의 인생길도 이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뺨을 스치는 가을바람이 청량함을 더해주었다. 수로를 따라 한참을 걷자 철도가 나타났다. 나는 마침내 엘 부르고 라네로에 도착했다. 마을로 들어서자 다홍색 벽돌과 지붕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엘 부르고 라네로의 모습을 담았다. 보글보글 끓인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정감 있는 마을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식 생각이 났다. 이번 여정에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다. 조금 더 걸으니 꽤 큰 식료품 가게가 보여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가게에는 식재료들 뿐만 아니라 옷과 상비약까지 팔고 있었다. 혹시 김치가 없을까? 쌀밥에 김치찌개면 오늘 저녁은 충분할 것 같은데. 하지만 김치는 보이지 않았다. 아쉬운 발길을 돌려 가게를 나와 오늘 묵을 알베르게를 찾기로 했다. 골목을 돌자 황토색 건물 벽에 걸린 메뉴판 하나가 언뜻 눈에 들어왔다. 한국어 메뉴 있어요. 얼큰한 신라면 먹고 가잉. 너무나도 깜찍한 한국어였다. 다가가 보니 메뉴판에는 신라면과 햇반이 적혀 있었다. 라면과 햇반이라니. 그래, 바로 이거다. 나는 오랜만에 보는 한국어 메뉴가 무척 반가웠다. 스페인 사람이 끓여주는 한국 라면의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어떻게 한국에서 먹는 라면보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라면 맛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햇반 한 그릇을 말아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우고 나니 갑자기 노곤함이 몰려왔다. 오늘만은 아늑한 숙소에서 푹 쉬고 싶었다. 그래서 숙소를 평소 알베르게보다 서너 배 더 비싼 호스텔로 잡았다. 이곳에서는 세탁기와 빨래를 넣을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서 좋았다. 모처럼 옷가지들을 깨끗이 세탁하고 테라스에 빨래를 널고 깔끔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감사합니다.